얘가 철수고요. 철수는 이렇게 사표를 내고 회사를 때려치기로 해요. 그래서 내 가게를 해야겠다 해서 자기만의 이제 카페를 차리기로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철수가 카페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이 재무제표나 이 회계에 대해서 정말 쉽게 좀 설명하려고 해요. 철수가 이제 직장 생활로 모은 돈은 이제 1억을 모았는데요. 아무래도 카페 차리기에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가서 이제 그 돈을 빌리기로 해요. 친구 A에게 카페 차릴 건데 돈 좀 빌려달라고. 그때 친구 A가 그래 하고서 이제 1억을 선뜻 빌려주기로 해요. 대신에 이제 빌려주는 거니까 이자를 달라고 연 5%. 그리고 또 친구 B에게도 가는데요. 이 B는 난 네가 카페 차리면 정말 잘 될 것 같다면서 이제 1억을 선뜻 주면서 이제 투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자나 당장 갚을 필요는 없지만 카페가 잘 되면은 이제 나한테도 수익 배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수가 모은 돈 1억이 있고요. 그리고 친구 A가 빌려준 돈 1억이 있고요. 친구 B가 투자한 돈 1억. 이렇게 해서 총 3억이 모였잖아요. 이 3억이 카페의 자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 A한테 갚아야 될 돈 1억. 얘는 갚아야 되니까 부채가 되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제 2억 원. 얘가 카페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본은 이제 순자산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열심히 철수는 카페를 운영했고요.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커피 팔아서 본 돈 총 계산해 보니까 딱 그 1억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억 원이 바로 매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카페 하다 보면은 뭐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뭐 원재료, 알바비 등 이제 운영 자금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7천만 원을 쓴 거예요. 얘가 흔히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제 3천만 원. 얘가 철수에게 순수하게 떨어지는 돈이죠. 흔히 이거를 이제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철수는 나는 이 매출을 더 올려야겠어 라는 생각에 이 3천만 원 중에서 그 500만 원은요 이제 신메뉴, 더 좋은 메뉴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요. 또 500만 원은 이 인근의 이제 전단지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 알바비나 뭐 인터넷 마케팅비로 사용해요. 기업으로 치면 얘가 이제 그 R&D 투자금이죠. 그리고 이 전단지 판촉 홍보비 쓴 게 이제 판매 관리비라고 해요. 물론 이건 뭐 최소한의 제가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실제로 카페에서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거예요. 결국 이 매출 이익 3천만 원에서 이 R&D 투자 비용 그리고 판관비 500만 원 다 제하면은 이제 2천만 원이 남죠. 그래서 이 2천만 원이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과 이 영업이익은 다르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또 순이익도 다른데요. 이 영업이익이 2천만 원에서 세금을 또 빼야 되거든요. 세금을 계산하기 쉽게 10%로 계산하면은 이제 2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이제 1,800만 원이 남잖아요. 이 1,800만 원이 이제 이 카페의 순이익이 되는 거죠. 순수한 정말 마진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철수 카페의 수익성을 분석하면은 매출 대비 매출 이익은 30%가 되는 거예요. 매출 이익률은. 영업이익률은 20%가 되는 거고요. 순이익률은 18%가 되는 거죠. 그 PER이랑 PBR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총을 알아야 되잖아요. 시가총액을. 아까 왜 처음에 철수가 모은 돈 1억이랑 친구 B가 투자한 돈 1억 이렇게 해서 총 자본금이 2억이었잖아요. 그래서 2억으로 주식 발행을 한다 가정하면은 시총도 똑같이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주에 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면은 2억이면은 이제 2만 주가 되겠죠. 그래서 철수와 B가 지분이 똑같으니까 이제 뭐 만주, 철수 만주, 친구 B가 만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ER을 계산하면요. PER은 이 순이익분의 이 시가총액. 순이익이 아까 1,800만 원, 시가총액이 2억이었으니까 9가 되고요. 그리고 또 PBR을 계산하면은 자기 자본분의 이제 시총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자기 자본 2억, 시총 2억 하면은 1이죠. 그래서 PER 9가 뭐냐면은 지금의 순이익으로 9년 동안 모으면은 시총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고요. PBR 1은 뭐냐면은 지금 카페가 망해도 카페 자산을 다 팔면은 이 PBR 1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정도는 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투자에서 정말 ROE가 중요한 편인데요. 그 ROE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은 자기 자본분의 이제 순이익. 아까 자기 자본이 2억이었잖아요. 순이익은 1,800만 원.
그러면은 9가 되죠. 자기 자본 이익률은 ROE는 9%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본이 높다 보니까 조금 ROE가 낮게 나오는데, 만약에 자기 자본이 2억이 아니고 1억이라고 가정하면요. 그러면은 이게 18%로 올라가거든요. 즉 ROE는 그 부채가 많고요. 혹은 자기 자본이 적을수록 더 높게 나와요. 근데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 회사가 이익을 매년 낼 거 아니에요. 거기 이 이익은 회사의 잉여금으로 쌓이고요. 결국 이게 자본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이 쌓이는 돈이 자본이 되기 때문에 자본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 커지면은 ROE는 낮아지죠. 그러니까 ROE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철수 카페의 자본금이 계산하기 쉽게 1억이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매년 그냥 계속 2천만 원씩 난다고 가정하면은 그 1년 차에 자기 자본은 이제 원래 있던 1억 플러스 이 순이익이 쌓이는 거 2천만 원을 더하면은 그죠? 1억 2천이 되겠죠. 그리고 2년 차가 되면은 이 1억 2천에서 다시 순이익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1억 4천이 되죠. 그리고 3년 차가 되면은 여기서 또 2천이 쌓이니까 1억 6천이 되겠죠. 계속 올라가요. 그럼 ROE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1년 차 ROE는 16.6%가 나오는데 2년 차에는 14.2%로 낮아지고요. 3년 차에는 12.5%, 뭐 4년 차에는 11.1% 계속 낮아지겠죠. 즉, 이 순이익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 높은 ROE를 꾸준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ROE를 꾸준히 안 떨어뜨리고 유지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그 기업은 이제 순이익도 계속 성장하는 우량 기업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버핏 형이 ROE를 중시한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높은 ROE에 함정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자사주 매입이라는 편법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순이익이 이제 2천만 원이 쌓였다고 했을 때 이 2천만 원이란 돈은요, 그 주식회사 카페의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주인 철수 돈이 아니거든요. 이때 이 순이익 2천만 원을 그 카페가요, 철수에게 이 철수 지분을 산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2천만 원의 돈은 철수에게 가고요. 이 철수의 지분은 카페한테 오겠죠. 그런데 카페는 이 지분을 소각시켜서 없애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카페의 순이익은 없어졌죠. 철수에게 갔으니까. 그쵸? 그리고 지분도 소각했으니까 없어졌죠. 카페에 자본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년에 순이익이 나와도 ROE가 떨어질 일이 없죠. 이를 잘 활용하는 게 애플인데요. 매년 엄청난 자사주를 매입해서요, 이거를 소각시키기 때문에 이게 주주들에게 엄청 환원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회사의 자본은 감소하는 거죠. 이것 미래를 위해 이 투자하거나 혹은 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현금을요, 그냥 주주들에게 뿌린 거나 다름없어요. 애플같이 뭐 튼튼하고 좋은 기업은 상관없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이 자사주 매입을 남발하게 되면요, 정작 이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현금이 없으니까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투자에 올인하는 이 경쟁자 기업에 이제 뒤처질 가능성도 있죠. 또 이제 철수 카페에 순이익이 2천만 원이 났다고 하면은 이걸 들은 이제 친구, 그 투자한 친구 B 있잖아요. 얘가 야 나도 좀 줘라고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천만 원을 전부 배당한다 가정하면 친구랑 철수랑 아까 5대5로 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랑 이제 같이 1천만 원씩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지분 50부에 50이니까. 그러면 아까 그 돈을 빌려줬던 친구 A는 연 5%로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 이자가 1년에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친구 B는 아까 배당으로 1000만 원 받으면은 A보다 투자금에서 훨씬 난 거죠. 물론 이 배당도요, 이 미래의 어떤 투자할 돈이나 이 위기 상황에 현금 자본이 쭉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배당에 올인하는 기업은 또 조심해야 돼요. 철수는 나는 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관심 없어. 나는 내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게 더 중요해. 이래서 이제 친구 B를 설득하는 거죠. 야, 닥치고 기다려봐 줘. 그래서 첫 이 순이익의 전부를요, 이 카페에 확장 공사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장의 순이익이 모두 공사비로 지출됐지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이제 카페 테이블이 생겼고요. 당연히 내년부터는 매출이 더 오를 수 있죠.
이게 바로 그 캐펙스 투자라고 해요. 제가 좀 정리하면은 매출에서 뭐 관리비, 월세, 공과금, 원재료비, 뭐 알바비 같은 이런 사업할 때 필요한 비용을 빼면요, 얘가 이제 매출 총 이익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R&D 투자금이나 혹은 판매 관리비나 이런 거를 뺀 금액이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그 영업이익에서 이제 세금이나 기타 비용을 빼면은 얘가 이제 순수한 마진, 순이익이 되고요. 이 기업의 순이익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미래를 위해 이제 캐펙스나 뭐 M&A 같은 거에 투자할 것인가, 혹은 투자해준 이 주주들에게 이제 보상을 할 것인가, 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같은 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결국 기업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는 이제 R&D 투자나 판매 관리비나 그리고 이 캐펙스 투자인 거죠. 아마존이 사실 이렇게 미래에 투자에 올인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애플이 좀 자사주 매입 및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보상을 좀 많이 해주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 없고요. 나의 투자 성향에 맞나 안 맞냐가 중요하죠. 저는 물론 성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이 좀 더 맞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투자가요,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철수가 나는 미래에 위해 이제 카페 이제 확장 공사에 전 순이익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근데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그러면 공사비도 무용지물이고요. 오히려 관리비나 공과금, 뭐 알바비 이런 유지 비용만 계속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는요,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는 모든 투자 리스크가 남다는 걸 의미 있게 명심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 투자도 가장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보다 더 투자 잘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어디인지는 아마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감이 오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 캐시플로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현금흐름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통장에 찍힌 현금이 들어온 그런 실제 돈을 말해요. 아까 왜 1년 순이익이 2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1년 지나서 정말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냐고 하면은 이건 아니거든요. 얘가 좀 달라요. 카페는 좀 예를 들기 어려운데, 굳이 예를 들면 이제 단골 손님들에게 철수가 이제 그 월 정액으로 커피를 팔기로 한 거예요. 10만 원에. 근데 사람들이 커피는 마시고 10만 원을 안 줘. 계속 돈을 안 내고 막 몇 달간 연체하게 되면은 이게 그 매출에는 실적으로 잡히죠. 이 10만 원이. 근데 실제적으로 현금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에는 없는 거예요. 혹은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막 비용으로 돈을 막 쓰긴 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너무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약간 사업과 관련 없는 곳, 혹은 이게 좀 회계로 좀 증빙하기가 애매한 또 지출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회계랑 실제적으로 현금이 들어온 거랑 또 안 맞을 수 있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사실 이렇거든요. 이 숫자로는, 회계로는요, 이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기업에 현금은 없어.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게 사실 이익이 안 났다고 솔직하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투자자들이 야, 내 돈 달라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또 은행에서도 야, 대출 회수하라고 압박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계상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이 조정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런 게 커지면은 나중에 루이신 커피 같이 분식회계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뭐 이럴 이유가 없죠. 이런 기업들은 이게 좀 작은 기업이나 혹은 스타트업들에게 많이 일어나니까요. 이런 기업 투자할 때는 이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처음에 철수가 카페를 창업할 때 이 친구 A, 얘는 철수에게 돈을 빌려줬죠. 대여. 그리고 반면에 B는 돈을 투자했죠. 그래서 A는 채권 투자를 한 거고요. B는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 A는 매년 정해진 이자도 받을 수 있고요. 나중에 혹시나 카페가 잘 안 됐을 때도 보증금이나 카페 자산을 팔아서 자신의 투자금을 이제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가 있어요. 반면 주식 투자자는 카페 망하죠? 그러면 진짜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되면, 대박이 나면은 이제 그에 대한 배당이나 이제 지분 가치의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죠. 이렇듯 이 주식은요, 채권 대비 리스크가 크죠. 대신에 이 보상도 엄청나게 큰 편이에요. 우리가 이 친구 B라는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철수가 이제 투자라고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철수가 카페를 잘 할 수 있을까? 그죠? 장기적으로 그게 돈벌이가 될까? 이제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결정하지 않겠어요? 이게 주식 투자도 똑같거든요.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까? 돈을 잘 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기업의 파트너이자 동업자가 되는 거죠. 투자자가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일주일 뒤에 이 기업 주가가 오를까? 한 달 뒤에 이 기업 주가가 오를까? 이런 거는 전혀 투자의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그런 기업에 투자하냐 이렇게 물으면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은 괜찮아, 안 좋은 거 알아, 근데 오래 투자 안 할 거야. 조금만 먹고 빠질 거야,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올바른 투자라고 할 수 없죠. 그냥 투기죠, 투기. 제가 오늘 뭐 자산이나 그죠?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의 차이, 그리고 이익도 뭐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여러 차이가 있다. 그리고 비용에도 R&D 투자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판관비가 있고요. 그리고 캐펙스 투자, 말단에서 투자하는 캐펙스 투자도 있고요. 또 PER, PBR, 그리고 ROE를 계산하는 법과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좀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업이 성장하고 돈 잘 벌 수 있는지 좀 체크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기업의 컨디션을 이 숫자로 단순히 풀어낸 거거든요. 최근에 좀 비이성적인 과열이 나타나고요. 투자 세계에서 또 그 묻지마 투자, 몰라 무조건 사는 거야 가즈하면서 막 투자하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앞에 이런 재무제표나 회계 이런 숫자에 너무나 좀 무지한 까닭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아시는 개인 투자자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주가는요, 결국 실적하고 같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 실적이나 재무제표, 뭐 숫자 이런 거를 보지 않는 투자자는 과연 장기적으로 이 주식 세계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굉장히 부족한 영상이지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좀 살아남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